안녕하세요. 자, 파이널 합격서라고 나와 있죠. 자, 세법은 이해가 돼야 세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론 정리를 이틀 동안에 정리를 하고,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 4번이고 4번. 그래갖고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가게 되겠네요. 어디 가요? 빨리 갖고 오세요. 자, 첫 번째 총론 파트에서는 모든 세금은 납세할 의무 성립 시기와 확정 시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기초. 모든 세금은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할까요? 언제 성립해요? 왕기초.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잖아요. 그리고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하면 확정되고,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은 결정할 때 확정되는 거죠. 왕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취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취득할 때 성립하고, 신고하면 확정된다. 성립과 확정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나 무신고한다. 무신고하면 누가 결정합니까? 정부가 결정하면 확정된다.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공통이에요.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하고, 신고하면 확정된다. 자, 그 다음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는 언제 성립해요? 과세 기준일, 매년 몇 월 며칠, 6월 1일. 자, 이거는 오로지 결정만 하는 거죠. 정부가 결정하면 확정된다.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도 뭐다? 6월 1일. 과세 기준일에 성립한다. 왜? 6월 1일 소유자가 내는 세금이니까. 그럼 종부세는 원칙이 뭐다? 결정하면 확정되고, 종부세는 선택할 수 있죠? 신고하면 확정된다. 그래서 이렇게 6월 1일에 결정되는 세금은, 성립되는 세금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세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다. 자, 그 다음 밑에 뭐가 있어요? 사업소분 주민세. 언제 성립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에 성립합니다. 사업소분 주민세와 같이 가는 게 뭐예요? 개인분 주민세.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거잖아요. 개인분 주민세. 가장 잘 아는 게 개인분 주민세예요. 그 세대주에게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자, 이것도 뭐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수없이 봤잖아. 1년에 한 번 내잖아. 세금 내보잖아. 그래서 7월 1일 세대주에게 고지서가 날라오는 겁니다. 세법을 모르더라도 자가 건물에 살면은 고지서 날라와요. 그리고 이제 뭐다? 그 지역의 주민에게. 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다? 사업소분 주민세입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6하나가 아니라 뭐다? 7하나.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7월 1일 기준, 나머지는 6월 1일. 자,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이제? 자, 사업소분 주민세 밑에 소득세가 있잖아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소득세는 어떻게 찍혀 있어요? 책에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몇 월 며칠? 12월 말일 날 성립하고, 소득세는 신고하면 무조건 확정됩니다. 자, 그리고 그냥 소득세가 아니라 예정 신고하는 소득세. 예정이 들어가면 언제 성립한다? 말일. 이거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하잖아. 5번 출제됐어요. 예정 신고하는 양도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발생한 달의 말일날 성립하고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거죠. 말일. 자, 그 다음 중간연합하는 소득세는 중간을 자르면 돼. 그럼 글씨로 중간연합이 끝나는 때 몇 월 며칠? 6월 30일. 그리고 신고하는 거잖아. 자, 그 다음 세 가지는 이거 아주 이게 지엽적인 문제인데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회사 다녀봤죠? 급여.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떼잖아. 이게 근로소득세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10%는 다시 소득세를 무슨 소득세로 띱니까? 지방소득세. 항상 세법의 기초는 뭐다? 급여를 지급할 때, 즉 소득 금액을 지급할 때 성립하죠? 그리고 확정도 동시에 된다고요. 월급 줄 때 성립과 확정이 특별한 절차 없이 근로소득세가 성립되고 확정됩니다. 그럼 여기에 10%는 이제 뭐가 나와? 지방소득세, 지방세니까 특별징수. 그래서 이 녀석의 몇 프로? 10%, 즉 원천징수하는 세금의 10%가 성립하죠. 그리고 이것도 뭐다? 10%가 동시에 확정됩니다. 자, 그 다음 인지세. 계약서 쓸 때 내는 세금이네. 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하고 문세 작성할 때 금액을 적죠? 금액을 적으니까 별도의 절차 없이 확정된다. 세 가지는. 그래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월급을 지급할 때 성립과 확정이 되고 특별징수하는 소득세는 이 녀석의 10%가 성립하고 확정되죠. 그리고 계약서 쓸 때 인지세가 성립하고 확정됩니다. 자, 그 다음 지방소득세와 농특세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부가세. 이건 본세잖아.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 두 개예요. 그럼 어떻게?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하고 확정도 뭐다? 본세 징수 방법에 따라 합정됩니다. 그래서 본세가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할 때 확정되고 본세가 결정하는 세금은 결정할 때 확정된다. 자, 그 다음 지방소득세 나와 있죠? 이 소득세의 무조건 몇 프로야? 10%. 잠깐만, 소득세가 나오면 소득세의 10%, 즉 소득세가 본세잖아. 그래서 본세를 이렇게 길게 얘기합니다. 못 알아듣게끔.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하고, 그리고 이것도 본세 징수 방법에 따라 확정되죠. 그리고 수시는 수시로 시작하되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사유. 조세, 포탈 등 사유. 수시 부과할 때 그러면 틀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험에 성립시기, 확정시기는 필수예요, 필수. 우리 한 장짜리로 수없이 연습했잖아요. 그죠? 수없이 연습했어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조세의 소멸 시기로 들어갑니다. 사유. 조세에 소멸되는 사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5개밖에 없어요. 딱 5개를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소멸되는 사유는 5개다. 첫 번째, 납부하면 없어져요. 납부하면 없어지고, 두 번째는 뭐다? 충당되면 없어지고, 부과, 취소, 잘못 부과한 거죠? 취소. 그 다음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효 완성. 이 5개가 조세채권이 소멸되는 사유입니다. 나머지는 소멸사유하고 관련이 없다. 자, 그럼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제척기간이에요. 자, 제척기간이 뭐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죽을 때까지 부과하면 안 되죠? 과세권자가 과세할 권리를 남용함으로 제척기간 안에 부과를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됩니다. 자, 적게 신고했잖아. 그럼 5년 안에 부과해야 돼요. 단 상속세, 증여세는 제척기간이 10년입니다. 참고. 출제 제외예요. 일반적인 조세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면 뭐가 있다? 무신고. 자, 무신고가 나오네요. 자, 무신고는 자,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잖아. 무칠례. 자, 몇 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요? 몇 년? 7년.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는 15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밑에 사기부정은 몇 년이에요? 무신고는 7년. 사기부정, 부당은 몇 년으로 올라가요? 사기부정은 10년이에요, 10년. 자, 그래서 책을 보면은, 자, 과소신고 등은 7년. 자, 근데 이제 무신고는 7년이에요. 그리고 박스에 1번. 납세자가 사기부정은 몇 년? 10년. 열받아. 그리고 2번, 3번이 지역적입니다. 묶어. 2번, 3번. 상속 또는 증여, 부담부 증여도 포함합니다. 이거를 무신고하면 10년으로 늘어나야 10년. 그리고 명의신탁, 취득하는 경우 무신고하면 10년으로 늘어난다. 상속세, 증여세는 15년까지 간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가운데 보면은 제척기간에 기산일이라고 나왔죠? 자, 신고하는 세금은 시작일이 언제다? 다음날. 그리고 별 붙였다나. 별 붙인 거는 이번 시험에 중요합니다. 결정하는 조세는 납세 의무 성립일. 절대 다음날 하면 안 돼요. 우리 기초가 뭐다? 신고하는 세금 3개,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3개. 3개를 알아야 돼요. 신고하는 세금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은 재산세, 종부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3개. 절대로 다음날 하면 안 된다. 납세 의무 성립일을 5글자로 뭐라 그래요? 과세기준일. 자, 주의.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 사유가 있다, 없다? 없다. 중단과 정지는 소멸시효에만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기간 안에 세금을 내라고 부과를 하면 이제 뭐가 시작된다? 소멸시효. 그래서 소멸시효는 원칙이 5년입니다. 원칙이 5년. 단 국세는 5억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리고 거기 시커먼 거 조심하죠? 5천만 원의 이상 지방세는 10년인데 가산세를 물어볼 때는 포함만이 아니라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거는 지방세만 씁니다. 국세는 이런 게 없다고요. 자, 그리고 소멸시효 기산일은 다음날이야. 그러니까 다 다음날인데 출제되는 거는 뭐만 출제돼? 제척기간의 기산일. 다음날이 아니라 납세 의무 성립일 6월 1일 과세 기준일입니다. 나머지는 출제할 수가 없잖아요. 다음날이니까 다 공부하고 왔잖아요. 자, 시효의 중단은 세금 낼 의사가 없는 거죠. 다시 5년을 시작하는 겁니다. 고지, 독촉, 최고, 교부청구. 그래도 세금을 안 내면 압류가 들어간다. 이거는 중단 사유입니다. 그리고 정지 사유는 세금 낼 의사가 있는 거죠. 나머지 기간을 갖고 5년을 따진다. 뭐가 들어가는 거야? 기간. 연부연납을, 자, 분할납부를 6개월 신청했다. 이거는 정지 사유다. 그럼 6개월은 소멸시효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간자가 들어가는 거는 시효, 정지입니다. 그리고 기간자가 없는 거는 중단 사유예요. 이 중단은 무서운 거죠. 오늘 고지서가 날라오면 다시 5년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죠.
지금까지 배운 거 총정리하는 거예요. 총정리. 버릴 문제는 버리고 10개만 맞추면 됩니다. 자, 테마 3. 자,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부가세. 두 가지가 있죠? 부가세는 몇 가지가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름을 먼저 정리하라고요. 자, 그래서 취득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냅니다. 합쳐서 등록면허세도 둘 다 붙어요. 나머지는 하나씩. 나머지는 하나씩만 불어.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지방세가 붙죠. 지방교육세. 중요한 거는 20% 따질 때 도시지역부는 제외합니다. 재산세 물어볼 때 종부세는 국세니까 국세가 붙어. 납부세액의 20%. 양도세니까 국세가 붙어. 단 납부세액이 아니라 감면세액의 20% 농특세가 붙죠? 그럼 감면세액의 20% 농특세는 어디에만 붙는 거야? 한 번 내는 세금. 매년 내는 세금은 안 붙어요. 한 번 내는 세금은 본세를 감면받으면 농특세 20%를 별도로 납부하고 양도세. 그럼 납부세액에는 부가세가 없죠. 뭐가 붙어? 지방소득세 10%가 붙죠. 세법의 기초. 소득세의 10%는 항상 지방소득세가 따라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꼭 정리해야 돼요. 그럼 취득세만 알면 되잖아요. 자, 농특세는 옛날에 취득세잖아. 2%에 10%부터. 지방교육세는 옛날에 등록세입니다. 꼭대기 2%를 적용했으니까 2%를 뺀 22부터. 끝났죠?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 납부세액이 20%. 감면받으면 농특세 20%. 이거 단독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자, 근데 지방교육세는 괄호 나왔잖아. 중과기준 세율 적용 시는 포함하면 안 돼요. 제외. 우리가 취득세에서 중요한 게 지목 변경이잖아. 간주 취득이죠? 자, 지목 변경, 가액이 증가됐다. 1억이다. 취득으로 본다. 취득세 몇 프로 납부하는 거예요? 2%. 2%. 그래서 200만 원. 여기에 10%는 뭘로 납부한다? 농어촌 특별세. 2%에 10%. 그러나 이 지목 변경은 등기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세 20% 따질 때는 제외. 항상 2%를, 시험은 2%라고 안 나와요. 중과기준세율 2%. 10만 붙는다고요, 농특세. 지방교육세는 옛날에 등록세잖아요. 자, 그 다음 테마 4. 부동산 활동별에 따른 분류. 왜 출제할까요? 점수 주려고. 절대 외우면 안 돼요. 세법은 외우는 과목이 아니라 80%가 이해하는 과목입니다. 이거 8번 출제됐잖아요. 취등록면허세는 취득단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는 보유단계, 양도세는 양도단계. 이거를 일명 뭐라 그런다? 상식. 그리고 농특세는 다 붙어. 왜 다 붙어요? 취득세와 함께 내고, 종부세와 함께 내고, 양도세와 함께 내니까 위에 나와 있죠? 다 들어가고. 지방교육세는 뭐랑 관련이 있다? 취득 보유만. 왜? 취득세랑 함께 내고 재산세랑 함께 내니까. 위에 부가세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종합소득세의 10%는 개인지방소득세. 왜 보유야? 임대할 때 사업자가. 임대하면 종합소득세. 항상 10%는 지방소득세. 사업자가 처분하면 종합소득세. 항상 10%는 개인지방소득세. 그리고 인지세. 계약서 쓸 때 이건 소유권만 물어봐요. 인지세. 사고 팔고 취득 보유. 사고 팔고. 우리가 임대 사업할 때는 인지세 안 붙입니다.
사고 팔 때 소유권. 세법 기초. 자, 그 다음 조세 채권과 피담보된 채권 나왔다. 자,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당해세.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 정부가 결정하니까 피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합니다. 어떤 세금?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의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지방교육세 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자동차세는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다. 즉 정부가 결정하니까 법정기일 전에, 법정기일은 조세채권이에요. 조세보다 전세권이 먼저 등기되어 있더라도 항상 우선합니다. 항상 우선한다고요. 단 재산세, 종부세 등 법정기일이 임차인이 확정보다 늦어. 자, 법정기일이 조세채권이에요. 자, 재산세 3억이야. 이게 체납됐잖아요. 근데 재산세보다 주택 임차보증금, 주택 임차보증금이 4억이야. 자, 그럼 이럴 때는 뭐다? 재산세가 늦게 설정됐죠? 그럼 이럴 때는 비록 재산세, 종부세지만 뭐가 우선한다? 주택 임차보증금 3억을 우선합니다. 그 교수님 보유활동 양도 거기에서 보유에서 종합소득세 이거는 맞는데 양도하는데도 양도소득세가 아니고 종합소득세. 지금 그런 거 질문하면요 시험 보기가 참 힘들어요. 네,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요. 그동안 공부를 등한시했거나 또는 까먹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상가를 임대하잖아요. 보유죠? 종합소득세 내야지. 그 사업자가 상가를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 내? 종합소득세. 항상 소득세의 10%는 뭐가 따라간다? 개인 지방소득세. 상가를 임대하잖아. 사업자죠? 임대는 보유잖아. 종합소득세. 그리고 상가를 사업자가 팔면은 무슨 세금? 종합소득세. 임대하고 사업자가 처분나니까 종합소득세입니다. 여기에 10%는 지방소득세. 됐습니까? 이거 이해 안 되면요, 상가를 임대 한번 해봐요. 임대하면 매년 종합소득세, 매년 10% 지방소득세. 그럼 임대사업자가 상가를 팔죠? 양도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입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럼 오른쪽. 그러니까 안 되면은 따라와야 돼. 오늘 이거 수업을 이틀 동안 하는데 이건 진도 과정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배운 거를 뭐다? 최종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오되 안 되는 거는 체크했다가 연구하고 되는 거는 팍팍 넘어가야 돼요. 자, 신고하는 세금은 법정기일이 뭐다? 신고일. 그리고 저당권 등은 등기일이죠. 그래도 둘 중 빠른 것을 우선 배분합니다. 신고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배당 순위를 결정한다. 신고하는 세금이니까. 자, 그래서 거기 법정기일 나왔다. 신고하는 조세는 신고일. 그리고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은 고지서 발송일입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과 저당권의 등기일 중 빠른 것을 우선한다고요. 자, 우선한다. 그럼 참고 조세채권 상호 간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담보가 된 조세채권이 1순위입니다. 압류가 2순위고 교부청구가 3순위. 수없이 배웠다. 자, 그 다음 징수금의 순위도 뭐다? 체납처분비. 그 다음 지방세, 가산세와 뒤바뀌면 안 돼요. 징수금의 징수순위도 이렇게 세금보다 우선하는 게 체납처분비, 그 다음 세금, 그 다음 가산세.
자, 그럼 이제 드디어 가산세 나왔네. 자, 가산세는 어디에 더한다?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거죠. 단 국가와 지자체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징수 방법은 가산세는 국세, 지방세의 세목, 세금의 이름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해당 국세든 지방세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는 원칙이 뭐다?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 가산세는 세금을 늘리려고 만든 거죠. 본세를 깎아주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신고납부. 지방세는 신고납부, 국세는 신고납세라 그래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구분해야죠. 무신고는 20%, 과소신고는 10%, 사기 부정 부당은 40%, 단 여객거래는 60%, 국제거래 이런 건 알 필요 없고요.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일일 가산세입니다. 일일 0.022, 10만 원당 둘둘. 단 지방세는 한도가 있습니다. 체납된 조세의 70%. 그러나 국세는 한도가 없어요. 자, 이게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가장 많이 출제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산세가 붙어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또는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은 처음부터 고지서가 날라오죠. 고지 후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잖아요. 그럼 이걸 모르면 집이 없는 분이야. 고지서 항상 보잖아요. 납부지연가산세 3% 찍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집이 없는 분이야. 뻥치는 거야. 집 있다고. 아무리 까먹더라도 고지 후 납부를 안 해요. 납부지연가산세 3% 붙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납부할 때까지 월할 계산세가 붙어요. 월 0.66 이거 개정법이에요. 0.66 60개월까지만 적용하고, 그리고 개정법 얼마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45만 원 미만. 개정된 겁니다. 그리고 같은 고지서에 둘 이상 세목이 함께 적혀 있을 때는 항상 세목별로 판단한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자, 2번 국세입니다. 고지 후 고지서가 날라왔잖아. 무조건 몇 프로부터 연체하면 3%. 그러나 국세는 일일가산세가 붙어요. 0.022. 단 5년까지만 적용하고 얼마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150만 원 미만. 그 밑에는 똑같고. 그래서 뭐만 달라요? 납부할 때까지 지방세는 월할 계산세가 붙고 국세는 덩어리가 크니까 일일 가산세가 붙습니다. 5년까지. 자, 이렇게 해서 가산세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지방세 불복 절차. 이런 거는 뭐다? 버리는 문제입니다. 지엽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엽적인 문제지만 그래도 시험장에 가면 버리는 문제가 5문제 정도 나옵니다. 모든 과목이 그래. 공법 10문제 버려야 돼. 알아들었나요?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다? 시험장에 가면 막혀. 그거 갖고 낑낑대다가 시간 다 지내요. 딱 10개는 버린다. 팍팍팍팍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다? 공부가 돼 있는 사람. 대한민국 수강생의 20-30% 나머지 7-80%는 공부가 안 돼 있어. 그냥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고요. 바쁘거나 또는 연세가 많이 들었거나 기억력이 없거나. 그러나 젊은 층도 똑같아요. 기억력이 없는 분들이 젊은 분도 많아요. 자, 불복철자 이런 게 버리는 문제예요. 그러나 기본은 알고 가야죠. 1번 이의신청 선택사항이죠. 자,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한다? 다 90일이야 숫자. 자, 이의신청을 거친 후 결정하잖아. 자,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역시 며칠 이내에 심판청 90일이야. 다 신청은 90일이에요.
다 숫자가 90일, 90일, 결정도 90일. 자, 3번. 이의신청은 뭐다? 선택사항. 절차 없이 심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4번은 뭐다? 심사와 심판 청구는 2심이죠.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절차.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의신청, 심사, 심판. 그리고 5번. 이의신청 이유 없다. 그럼 어떤 결정 내려요? 기각결정. 이유 있다 그러면 인용결정. 그럼 서류에 하자가 있다. 90일 이내에 신청했는데 90일 지났어. 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무슨 결정? 각하결정. 그래서 결정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 없다. 기각결정. 내가 진 거야. 내가 이겼다. 이유 있다. 인용결정. 서류에 하자가 있다. 이거는 뭐다? 각하결정을 내립니다. 서류를 조사도 안 합니다. 심리도 안 하고 그냥 각하결정을 내려요. 자, 그 다음 6번. 이 신청 심판 청구자는 얼마 미만? 1천만 원 미만일 때는 누가 등장해? 대리인, 배우자 등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자, 7번. 과태료. 자, 이런 거를 이의 신청 받아주면 안 되죠? 길 가다가 담배꽁초를 틱틱 버려. 이런 거를 이의 신청 받으면 업무가 마비된다고요. 없다. 그리고 8번. 범칙 사건도 통고 처분입니다. 조세 포탈범으로 통보를 받았어. 그럼 이것도 역시 없다. 자, 그리고 9번. 이의 신청인이 제의 등을 입어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숫자 며칠? 14일.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보정기간, 지방자치단체장은 서류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20일이에요. 이거는 결정기간 9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하면 7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자, 11번. 이의 신청 심판 청구는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압류가 들어가. 그래도 압류가 들어가되 공매 처분을 바로 들어가면 안 되죠? 며칠까지 보류할 수 있다. 30일, 60일 하면 안 돼요. 90일 하면 안 된다. 그 12번 기초. 납세자란 납세무자와 특별징수무자를 2개를 합쳐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의하자. 납세 의무자를 물어볼 때는 징수무자를 제외합니다. 납세자를 물어보는 건지 납세 의무자를 물어볼 때 용어가 달라요. 납세자는 전체고 납세무자를 물어볼 때는 납세 의무자와 특별징수무자를 말한다. 틀려요. 제외합니다. 왕기초예요. 세법의 기초. 자, 테마 7. 자, 무슨 용어를 알아야 돼요? 테마 7. 세목별 시가표준에.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는 뭐를 알아야 돼? 과세표준.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나왔네, 오랜만에. 시가표준액.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죠? 시가표준액 가장 잘하는 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단독은 개별주택가액, 공동은 공동주택가액. 이거 3개를 뭐라 그래요? 공시가격. 이거를 지방세법에서는 시가표준액,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기준시가. 용어 3개. 절대로 까먹을 수 없는 거. 공시가격. 자, 3번 건축물. 건축물은 어쩌고 저쩌고. 포인트가 뭐다? 지방세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합니다. 절대로 국장이 결정한다 그러면 오답이에요. 그리고 4번. 해당 공시가격이 없어. 그럼 만들어야죠.
역시 누가 만들어야 돼? 시장군수구청장. 국장이 만든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5번 취득일 현재. 취득일 현재만 공시가격이 없어. 그건 어디 걸 사용해? 작전이 아니라 수정해 주세요. 직전 연도. 4번, 5번 정리 잘하세요. 아예 없는 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만들고 취득일 현재만 없는 거는 뭐다? 직전 연도 거 사용한다고요. 작전이 아니라 직전 연도예요. 이게 시가표준액입니다. 자, 재산세는 뭐를 알아야 돼요? 과세표준. 자,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기준이죠? 그래서 시가표준액에다가 뭐를 곱해야 돼요? 공비. 공정시장 가격 비율, 줄여서 공비. 뭐 물어볼 때 과세표준 70%. 자, 주택도 시가표준액에 뭐를 곱해야 돼? 공비 60%. 그러나 2번 주택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1주택자 9억 초과 제외하면 안 돼. 포함. 딱 하나 빼고 9억 초과는 다 포함이에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공비를 붙여야죠. 비율은 60%. 근데 1세대 1주택자는 43, 44, 45 비율이 들러요. 다주택자는 시가표준액의 공비 60. 1주택자는 9억 초과 포함해서 시가표준액의 공비 3개로 구분해요. 밑에 나왔잖아. 3개.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는 뭐다? 45로 올라갑니다. 세 가지로. 점이 3개잖아. 뭐 물어볼 때? 과세표준. 그러나 선박항공기는 공정시장 가격 비율 안 써요. 왜? 시가표준액이 낮으니까. 근데 밑에 개정된 게 있네. 자, 개정된 거는 필수입니다. 제일 아래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이게 개정됐습니다. 해당 연도 주택이 바뀌었어요. 과세표준이 과세표준 상한보다 클 때는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을 사용하지 않고 뭐를 사용한다? 과세표준 상한액을 사용합니다. 올해부터 클 때. 크니까 세액 부담을 덜어주겠다 이거지. 그래서 총정리하는 거니까 안 되는 것만 체크해서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자, 종부세 꼭대기. 자, 뭐를 물어본다? 과세표준. 자, 과세표준. 항상 과세기준을 전제 공시가격을 갖고 따지죠. 1번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얼마를 빼? 9억 공제. 여기다 뭐를 곱해? 공비. 공정시장가액 비율 60%예요. 단 1주택자는 12억을 공제하고 공비를 곱합니다. 60%. 그래서 주택은 두 가지.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주택은 법인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 법인은 빵이야. 공시가격에서 빵, 0. 즉 공시가격에 공비를 곱한다고요. 자, 그 다음 토지는 구분이 없어요. 종합합산은 5억. 공제하고 공비 100%입니다. 그리고 별도는 뭐다? 80억을 공제하고 공비 100%. 그럼 종부세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숫자가 4가지잖아. 9억, 12억, 5억, 80억. 이걸 정리돼야 종부세를 할 수가 있잖아요. 4가지 숫자. 이렇게. 4가지 숫자를 알아야 종부세를 할 수 있어요. 이 위에 4가지 숫자 다주택자는 9억, 1주택자는 12억 초과, 종합은 5억, 별도는 80억 초과. 공제하고 공비. 언제나 출제되는 겁니다. 이 과세표준 넘어가죠. 자, 테마 8로 넘어갑니다.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갑니다. 시세의 7, 80%. 자, 8페이지. 자, 기준시가. 자, 토지는 아까 배웠잖아. 개별공시지가. 근데 2번은 별 하나 딱 붙여. 지정지역. 이거는 땅값을 시세에 근접하게 올려야 돼. 개별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합니다. 비율하면 안 돼요. 배율. 그러면 땅값이 올라가. 시세에 근접합니다. 자, 주택 아까 배웠잖아. 개별주택가액 또는 공동주택가액이 기준시가다. 그 다음 건물. 자, 일반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한 가격이고, 자, 3번에 2번 동그라미. 이런 거는 중요하죠. 지정지역의 건물. 투기지역이죠?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해야 돼. 합쳐서 일괄. 투기관리를 위해서 일괄자가 들어가야 돼요. 나머지는 국세청장이 건물만 고시한다고 합쳐서 일괄. 자, 4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4번에 1번 별 딱 붙이고.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표적으로 분양권이야. 그래서 분양권의 기준시가는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에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된다? 프리미엄 상당액을 빼는 게 아니라요. 합한 금액.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 이런 거는 상속세,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그러면 맞는 거고 이걸 갖다 쓰고 자 어렵게 나왔을 때는 5번을 물어보죠. 5번 저당권 실행을 위해서 토지가 경매됐습니다. 빚을 안 갚으니까 그럼 경락가액이 예를 들어서 5억이야. 그럼 5억이 기준시가지 실거래가액도 되고 근데 기준시가보다 낮아. 그럼 기준시가가 6억이야. 그럼 5억으로 세금 계산해야 돼요. 그럼 차액은 얼마야? 차액은 1억. 맞잖아. 그럼 차액을 어디에서 차감한다? 기준시가에서. 그럼 5억으로 가겠다 그 얘기예요. 참 쉽잖아. 경락가액이 5억이야. 기준시가가 6억이야. 낮잖아. 경락가액이. 그럼 차액을 어디서 빼? 기준시가에서. 그럼 5억이 되겠죠? 모르면 자꾸 100번 읽어봐야 돼요. 외워야 돼, 모르면. 자, 이렇게 해서 총론 끝. 끝났어요. 총론은 2문제가 나오는데 못 맞춰요. 한 문제만 맞히면 되는 거예요. 버리는 문제가 한 문제 나온다고요. 자, 지금부터 양도소득세로 들어갑니다. 자, 양도소득세를 하려면 이 과세대상. 자, 대한민국 수강생은 아무리 기억이 안 나더라도 과세대상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계속 시험 봐야 돼요. 세법은. 그래서 세법을 못하면은 지적법을 다 맞춰야 돼. 지적법 다 맞히잖아. 80% 이상. 세법을 못하시는 분들은 지적법을 잘하더라고요.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합격 전략이 중요합니다. 자, 부동산, 토지, 건물. 항상 세법은 실질로 따진다. 사실상 지목. 건물 팔 때 시설물도 함께 파니까 포함.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1번, 2번을 합칩니다. 1번이 뭐다?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2번은 취득 권리를 합치는 거예요. 1번, 2번. 그래서 이용 권리는 3가지밖에 없네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등기가 돼야 돼요.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불문. 그러나 뭐는 대상이 아니다? 지역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취득권리. 1번. 건물이 완성될 때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았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전매했잖아. 취득 권리를 판 거죠? 조합원 입주권도 취득 권리다. 그리고 2번, 3번은 묶어요. 상환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취득 권리입니다. 토지 상환 채권. 만기가 되면 토지로 상환 받잖아. 상환 받기 전에 팔았다. 그리고 주택 상환 채권, 넓은 의미로는 사채라고도 얘기하고. 자, 4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금, 자, 10% 받았어. 잔금 안 끝났죠? 팔았다. 그래도 취득 권리는 전매한 겁니다. 잔금 전에. 부동산 받기 전에. 이게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기타 자산은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과 관련이 있네요. 그래도 기타 자산.
자, 1번 영업권 함께 양도. 포인트가 따로 양도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별. 함께 양도. 자, 2번도 뭐다? 이 주권도 함께 양도. 따로 양도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주권 나왔잖아. 이 주권을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했잖아. 함께 평가해서 함께 신고해야 돼요. 따로 신고하면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 그리고 3번은 뭐다? 특정 실물 이용권, 회원권, 주식도 포함합니다. 어떤 용어가 들어가면 배타적, 유리한 조건이 들어가면 무조건 기타자산. 여기까지가 부동산과 관련된 1호 자산. 나머지는 이름만 알아두면 돼요. 주식, 파생상품 등 신탁수익권, 양도세 대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1호 자산은 기타 자산까지예요. 1호, 2호, 3호, 4호로 구분해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영업권은 함께 양도, 이축권도 함께 양도. 단 주의하자.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에요. 딱 끝났네. 그다음 왜 이렇게 구분한다? 밑에 마이너스가 났다. 결손구문 합산합니다. 소득에서 합산하면은 1호끼리 합산, 2호끼리 구분해서 합산한다. 그 취득시기 의제도 뭉뚱그려서 하는 게 아니라 1호 따로, 2호 따로. 그 기본공제도 250 뺄 때 1호에서 250, 2호에서 250. 그리고 예정 신고할 때도 막 하는 게 아니라 1호 따로, 2호 따로 이렇게 양도세 대상을 4가지로 구분한다. 그래서 이해가 돼야 양도소득세를 잘할 수가 있어요. 괜히 다 아는 거를 내가 이거 하면서도 지금 이 시점에 이거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 풀어야 돼요. 예? 문제 풀고 이제 다음 달 바로 동영으로 가야 되는데, 괜히 하고 있다는 거를 후회하면서 왔어요. 다 아는 건데, 괜히 쓸데없는 거를 또 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렵게 만드네. 그러나 다 아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수강생의 20, 30%만 정리됐어요. 여러분들은 20, 30%에 들어가는지 7, 80%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제가 상태를 모르잖아요. 이론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뭐다? 학습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